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일입니다. 법인 파산에서 법인 파산이 절차가 종료하는 그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산이 있어가지고 자산을 현금화 시킨 다음에 변제나 배당을 마치고 파산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종결 결정이라고 하고, 법인 파산을 신청한 회사에 자산이 없어요. 현금화할 자산이 없어. 그래서 배당할 돈이 없는 거야. 그럼 배당 절차를 하지는 못하겠죠. 그렇게 해서 마치는 경우를 이시 폐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시. 파산 선고하고 다른 시점에서 절차를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법인 파산 신청서 준비해서 접수하고 대표자 신문하고 예납금 내고 법인 파산 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신고하고 제1의 채권자 집회하고 채권 조사한 다음에 배당 절차를 거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계산 보고를 위한 집회라는 걸 열거든요. 이 경우는 법인 파산한 신청한 회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경우죠. 배당할 재원이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 파산과 완전히 임무가 종료한단 말이죠. 채권 조사도 했고 물건도 법인 물건 갖다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이제 배당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채권자 집회에서 계산 보고를 해야 돼요. 계산 보고가 어려운 말 같지만은 얼마 팔았고 얼마 들어왔고 얼마 배당한다 이거예요, 그냥. 계산 보고를 위한 채권자 집회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법인의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파산 관제인이 가지고 있겠죠, 보통.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이때 법인세 신고를 해야 돼요. 법인세 신고를 해야 돼요. 원래는 법인세 신고라든지 부가세 신고는 누가 해야 되냐면 사업 주체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사업연도 중에 파산으로 인해서 이제 해산이 되는 경우,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법인 파산 등기일까지, 파산 선고 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고, 그 다음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2사업연도로 봐요. 각각 1사업연도로 보는 거죠. 우리 원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회계년도 1사업연도잖아요. 근데 요 법인 파산에서는 요 파산 선고 등기 기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사업연도, 2사업연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결을 했다라는 건 변제나 배당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자녀재산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자녀재산 가액 확정일까지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봐가지고 법인세 신고를 해요. 그리고 법인세법 79조 1항을 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 소득금액 팔았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팔고 기계 팔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재산의 가액에서 해산 등기일, 현재 자본금 또는 출자금,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를 합니다. 공제를 한 금액을 청산소득 금액으로 보는 거죠. 그런 비용들을 빼야 되니까. 자, 그리고 부가세법도 마찬가지예요. 부가세법은 등록사업자가 폐업을 하면은 지체업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사업자는 각 가세기간에 대한 가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다음 달에 25일까지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실무에서는 이제 파산 관제인이 하든지 파산 관제인이 대표해서 시켜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보고 집회가 끝나고 파산 종결 등기가 되면은 법인의 잔존재산이 없어졌잖아요. 다 배당하고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법인 격이 소멸하고 관련된 세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해요. 사실상 소멸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 보고를 위한 집회는 언제 하느냐 하면 법인 파산을 신청한 회사가 자산이 있고 그 자산이 현금화가 돼서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을 한 후에 얼마에 팔았고 얼마 지급됐고 이런 것들을 그거를 보고를 하는 집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파산 종결 결정 전에 이제 하게 되는 건데, 파산 관제인은 이제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계산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계산 보고서를 사전에 집회 전에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 계산 보고서는 실무적으로 수지 계산서, 그러니까 수입 지출, 팔고 얼마 팔았고 얼마 들었고 또
파는데 뭐 수수료가 들었고 뭐 폐기 비용이 들었고 이런 것들 수지 계산 보고서 그리고 최종 업무 보고서를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파산 선고 시 때 파산 관제인이 자기가 이제 파산 관제인 업무자로 결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최후 배당 시까지 자기가 했던 업무 내용을 전부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법원에 사전에 제출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인 집회 때는 수지 계산서하고 그거는 업무 보고서를 읊어가지고 이제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자 그 다음에 파산 관제인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구두로 진술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 얘기해라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배당과 관련돼가 이의가 있거나 수지계산 보고서나 아니면은 최종 업무 보고서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수정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의를 진술한 채무자 채권자 뭐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는데 파산관제인으로 하여금 이거를 이제 수정하도록 해요. 보통 실무상 수정하도록 하게 하고 이의한 채무자나 이의 진술을 한 채무자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절차는 전체적인 신속한 절차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파산관제인하고 그 채권자나 채무자 당사자 사이에서 손해배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절차는 종결해서 닫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못 파는 게 있어요. 못 파는 거 팔 수가 없는 거 그건 뭐 이제 환가를 포기한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 허가를 파산관제인이 받아야 돼요. 못 팔거나 환가 해봐야 돈이 안 돼. 아니 또는 뭐 판다고 하는 게 폐기비용이 더 들어. 그런 것들은 이제 포기를 하거나 사전에 그 폐기하는 방법으로 그 해당 자산을 처리를 합니다. 왜냐면 이거 뭐 팔아도 돈도 안 들고 팔기도 어렵고 파는데 돈이 더 들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사전에 실무상으로는 계산 보고를 위한 집회 이전에 요 문제를 환가 포기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폐기 처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버리고 계산 보고를 위한 집회 때는 이런 물건에 관해서 재산에 관해서는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이제 파산관제인 구두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치고 나면 이제 계산 보고를 집회가 마치고 나고 그다음에 이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이제 파산 종결 결정을 해요. 종결 결정을 하면 드디어 파산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니까 파산 종결 결정은 배당이나 변제를 실시한 후에 파산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종결 결정이라고 하는구나. 아 배당할 게 없어서 그냥 절차를 닫는구나. 그럼 폐지 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핵심적인 것은 법인세 신고 부분하고 부가세 신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과점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2차 납세 부가처분이 될 수 있거든요. 과점주주한테 대표이사한테 되는 게 아니라 과점주주한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금 부분에 대한 처리는 조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차 납세가 되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해가지고도 면책이 안 되거든요. 개인한테 부과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계산 보고를 위한 집회에 대한 동영상이 없어서 이제 짧게 좀 약간 신속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딱히 뭐 당사자들이 알아야 될 건 없어요. 왜냐면 파산관제인하고 법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알 건 없지만 법인세라든지 부가세 신고 관련해 가지고는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 의무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민감하게 잘 들여다 봐야 된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변호사한테 사전에 이 부가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전에 충실하게 설명을 듣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로펌을 선정하셔서 파산 절차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